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조선의 27명 왕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국왕은 누구인가요? 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는 게 아마 4대왕? 세종대왕? 아니면은 22대왕, 정조를 꼽으실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면은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조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현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군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역사에 대해서 그냥 얼핏만 듣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세종대왕을 왜 이렇게 존경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정조는 왜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 후기는 정말 어지러운 역사의 연속이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전쟁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조선 후기에는 그 붕당들 간의 그 당쟁이 어마어마하게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치적인 어떤 숙청화 사건, 옥사 사건이 많았고, 그런 어지러웠던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기를 그나마 수습했던 게 21대왕 영조와 그 손자인 22대왕 정조입니다. 그래서 21대왕 영조랑 22대왕 정조의 치세를 조선의 뭐 르네상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정조의 업적과 정책들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많죠. 정조가 굉장히 뛰어난 선구안적인 시각을 갖고 파격적인 개혁들을 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로 다뤄졌습니다. 뭐 그냥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조만 검색을 해도 이 정조가 뭐 얼마나 다양한 업적들과 정책들을 시행했는지가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른 지점을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조가 저지른 최악의 실책. 영정조의 치세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정조가 죽자마자 조선은 바로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세도 정치기라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조가 그렇게 뛰어난 명군이었다고 하면은 설령 정조가 죽었다고 한들 그 여파가 어느 정도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조의 죽음을 기점으로 바로 조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뜻은 어느 정도 정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조는요, 정조사 후 조선 후기에 들이운 그 어두운 그 그늘에 일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조가 이제 아직 왕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당연히 죽었고, 정조가 커가지고 영조가 조선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조도 말년에는 너무 이제 노인이 돼버려가지고 그 정사에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기도 했었어요. 자, 그때 유난히 세손에게 개거품을 메면서 세손의 반대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인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정후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의 사상권권 다 방해하고 그 국왕 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고, 영조한테 가서도 그 영조와 세손은 이간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홍인환이 누구냐면요, 근데 세손이었던 정조와 사이가 안 좋은 거 보면은 뭔가 뭐 원수로 졌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묘합니다. 홍인환은요, 정조의 외가 쪽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정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해경궁 홍씨죠. 해경궁 홍씨의 삼촌이에요. 정후겸은 누구냐? 화한옹주의 양아들입니다. 화한옹주는 영조의 딸이에요. 다른 말로 사도세자의 동생입니다. 그 사람의 양아들이라는 것은요, 정조 입장에서는 사촌 형제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세손 시즌이었을 때 정조를 가장 방해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자기 작은 할아버지랑 자기 사촌 형제예요. 네, 참 웃기죠? 자, 근데 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영조는 죽었고 후기를 이을 사람은 정조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조가 즉위하고 4개월 했다가 바로 탄핵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두 사람을 탄핵한 다음 또 탄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귀주라는 사람입니다. 김귀주는 누구냐?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왕실의 여인이 있죠? 바로 정순왕후 김씨죠. 정순왕후 김씨는 이제 영조가 50몇 살 결혼했던 새로운 왕비이고, 그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하죠. 정조의 할머니죠. 관계를 따지면. 할머니인데 나이 차이가 별로 그렇게 나지 않았던, 제 기억으로 아마 10살도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조 관련된 드라마,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조의 가장 메인 빌런이 누굽니까? 항상 정순왕후 김씨로 나오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정순왕후 김씨와 정조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순왕후 김씨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편견입니다. 물론 정순왕후 김씨가 속해 있던 그 붕당 노론에서 사도세자를 그렇게 몰았던 건 맞지만 정순왕후 김씨는 그때 엄청나게 어린 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조 말년에는 홍인한 정후겸이 가장 권력이 강했던 실세들이었고 얘네 두 사람이랑도 정순왕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조가 즉위하기 전까지는 정순왕후와 이 정조가 둘이 정치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동반자였습니다. 야, 서로 없는 애들끼리 서로 도와주자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노론들도 그 당시 여당이 노론이라는 붕당이었는데 노론들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세손이 왕이 되면 자기 아빠 복수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가지고 물론 이 두 사람이 가장 주도적으로 이 세손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노론은 조금 이 세손을 되게 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도 그렇게 대단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치적인 파트너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견과는 달리. 그런데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이 두 사람 내치고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귀주를 내칩니다. 그러니까 이 정순왕후와 정조의 싸움에서 선빵을 갈기는 사람은 누구다? 정조였습니다. 그때부터 정순왕후와 정조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정조 재위 초에 정조가 내쳤던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홍구경입니다. 홍구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조를 다룬 그 2차 창작물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홍구경인데 홍구경 같은 경우는 정조의 최측근이었죠. 정조가 아직 왕이 되기 직전에 진짜 외톨이였을 때 누구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어떤 동반자나 후견인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붕당을 막론해서 본인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홍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세손이었던 시절에 참 난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세손을 되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세손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접 손수해주고 그 정조의 친구이자 정조의 오른팔이자 정조의 그 행동대장이자 정조의 머리 같은 역할, 두뇌 같은 역할을 했던 게 홍구경이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면 홍구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조 정권의 2인자로 부상한 거예요. 홍구경이 뭐 정조의 비서실장도 하고 뭐 정조의 경호실장도 하고 그 당시에 중요한 요직이란 요직 실무직들을 탁 싸그리 섭렵해서 거의 뭐 홍구경의 권력이 장난이 아니었죠. 뭐 나는 새도 뭐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홍구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니까 홍구경이 갑자기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구경이 자기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여요. 원빈홍 씨라는 후궁이었는데 홍구경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기대를 했냐면은 정조의 정비 아내는 효의 왕후라는 왕비였는데 효의 왕후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효의 왕후와 정조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는 그럼 앞으로도 아이들 낳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홍구경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이 정조의 아들을 낳으면은 대박인데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이 되면은 홍구경은 왕의 삼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홍구경이 꾸고 있었죠. 아뿔싸. 그런데 홍구경의 여동생 원빈홍 씨가 후궁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요절을 해요. 홍구경의 꿈이 밟힌 거예요. 그래서 홍구경이 워낙 권력이 강하고 워낙 막 나가니까 홍구경에 대한 비난 여론이 꽤 컸습니다. 컸는데 점점 홍구경은 이제 선을 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효의 왕후한테도 좀 거만하게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다른 왕족을 자기 여동생의 양아들로 입적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젠 자기 여동생이 죽어서 자기가 왕의 외삼촌이 되겠다라는 꿈을 못 꾸게 됐는데 어떻게든 왕족 한 명을 죽은 여동생의 양아들로 들을 만큼 계속 이런 선 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정조가 더 이상은 두고만 볼 수 없다. 이래서 홍구경을 내칩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옥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조가 홍구경이랑 독대를 했었대요. 근데 그 독대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대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공식 석상에서 정조가 홍구경에게 길게 말을 하는데 내용을 간추려보면은 야 박수 칠 때다 였고 홍구경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무튼 뭐 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조가 재위 초에 내쳤던 대표적인 네 사람이 홍인한, 정후겸, 김귀주, 홍구경이었다. 자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아까 제가 노론 애들이 되게 걱정 많이 했다고 했죠. 노론 애들은 정조한테 원수 집안이에요. 왜냐면은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붕당이 노론이잖아요. 그런데 정조가 왕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노론 세력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연산군이 돌아올까봐. 무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제 그 연산군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연산군이 왜 그렇게 폭군이 됐습니까? 미친 폭군이 됐습니까?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희생당했죠. 그거에 대한 칼부림쳤죠. 정조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노론이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복수한다고 칼부림 해대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조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옥살은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이
네 사람만 대표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참고로 이 네 사람은 딱히 사도세자의 죽음과 큰 연관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홍인한 정도는 있겠지만 뭘까요? 이 사람들은 다 외척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척신입니다. 척신이 뭐냐면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왕족과 가족 관계를 맺은 가문을 척신이라고 합니다. 홍인한, 정조의 작은 할아버지였죠. 정우겸, 정조의 사촌 형제입니다. 김규주, 정순왕후의 오빠입니다. 홍구경, 자기 딸을 후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전부 다 척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놨던 노론들보다 더 경계했던 게 척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척신들은 너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는 때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게 정조 때 얘네들이 잘해준다고 해서 자기 다음 왕 때도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척신의 힘을 믿고 까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권이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제일 경계했던 존재들이 바로 척신이었고, 정조는 가장 먼저 척신들부터 바로 하나둘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위 초에 척신부터 다 제거한 다음에 정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준문 탕평을 펼쳐서 그 노론에 대한 복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되게 영리하게 정치적으로 노론 내에서 이간질을 해서 노론 내에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시파를 만들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벽파로 이렇게 둘로 찢어버리고 뭐 규장각 만들고 뭐 장영경도 만들고 수원화성도 만들고 뭐 신해통공 정책도 펼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조가 설계했던 시나리오를 착착착착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조의 시나리오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후계. 원래 이 왕권 강화의 마지막은 안정적인 후계 구도거든요. 그런데 정조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 왕비였던 효의 왕후 사이에서는 계속 아이가 아예 없었고요. 후궁 중에서 의빈성씨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유난히 사랑했던 후궁으로 유명하죠.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로 나오는 그 옛날에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한지민 씨가 의빈성씨 역할을 맡았고, 또 그 뭐죠? 그 2PM 준호 나오는 사극 그 뭐죠? 뭐 붉은 소매? 그게 이제 그 정조와 의빈성씨의 내용이죠. 그 의빈성 씨를 너무 사랑해서 의빈성 씨한테서는 아들을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되게 어린 나이에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의빈성 씨도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정조는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후궁 중에 수빈 박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1790년에 아들을 겨우 낳았습니다. 드디어. 수빈 박씨라는 후궁사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 1790년이 언제냐면요, 정조가 언제 죽냐면요 1800년에 죽어요.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죽기 10년 전에 겨우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조도 이제 건강이 하루가 멀다고 나빠지는 시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조는 1800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아들은 10살이 채 안 됐어. 어떡하지? 원래 정조가 꿈꿨던 시나리오는 그 약간 태종 이방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이미 다 큰 아들이 있고 다 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은 수원화성으로 가서 거기서 사왕 같은 개념으로 있으면서 약간 왕의 자문 역할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곧 죽어가는데 내 아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어린 왕이 되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왕권은 망가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정조가. 그래서 정조가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내 어린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어린 아들을 뒤에서 지켜줄 정치적 후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노론 10파 가문 중에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조순은 노론 10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론이면은 어느 정도 가문의 힘도 있었고 10파면은 정조의 친정조 세력이었던 거거든요. 이 김조순을 자기 어린 아들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두기로 하고요. 거의 정조 죽기 직전에 1800년에 자기 어린 아들과 김조순의 딸을 혼인시킵니다. 그리고 정조가 죽고 자기 어린 아들이 순조가 돼요. 그러면은 김조순은 뭡니까? 순조의 장인어른이죠. 즉 김조순은 뭐가 됐어요? 뭐가 됐나요? 그러니까 정조는요 제위 초에 극도로 경계하고 꺼려했던 외척 척신을 자기 손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순조가 왕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김조순의 가라사대가 됐고 그 다음 순조가 왕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김조순이 이제 나중에 정순왕도 무찔러내고 김조순이 막대한 권력을 누리고 김조순이 무슨 김씨였을까요?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세도 정치기를 시작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정조였다.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